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FOMC 회의, 오늘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0.50%포인트 B컷을 단행했는데요. 미국 정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 증시 그래도 중간 이상 나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과연 마감은 어떻게 했을지 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전약, 후강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전장에 이 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웠고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양지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지수의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굵직한 기업이 낙폭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21% 상승하면서 2,58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 바이오주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8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 수급 동향, 외국인이 오늘 1조 2천억 원 가까운 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향으로 대량 폭탄 매물을 내놨는데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730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외쳤고 여기다가 기관 또한 212억 원어치 가세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1,8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했던 K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이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MS가 손을 맞잡고 AI 관련돼서 40조 원 규모의 이 자금 조성하는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전력기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다가 좀 힘을 붙였던 부분이 바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전력 섹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여기다가 온기를 좀 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전력기기 섹터들이 AI 반도체와 함께 엮이면서 반도체와 전력 같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반도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전력기기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 단연 오늘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바로 바이오를 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퀄 바이오라는 인식이 강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바이오 내에서도 CDMO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에서 100만 원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6% 가까운 상승분을 켜냈는데요.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얼만큼 더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장에서 반도체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영향으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HBM 공급 우려 그리고 PC 관련돼서 업황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76,000원, SK하이닉스는 12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장에서 1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6%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2%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또 이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서 과연 우리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다행히도 빨간불은 켠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시아 통화국 대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약했던 분위기였는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떠한 해법을 가져가 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시장에 대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네. 오늘 시장이 사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쵸? 1조 2천억에 아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그냥 뭐 밀린 숙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코스피에 대한 롱 그런 포지션을 저는 그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은 다르게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공매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수 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좀 시장을 좀 접근한다거나 뭐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좀 파생적인 그 선물 시장이 좀 기형적으로 큰 거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뭐 부작용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시장인데 월요일과 목요일이 위클리 만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파생적인 부분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 특히 하이닉스 주가를 뭐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거의 뭐 반 이상 깎은 목표 주가를 반 이상을 줄였는데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항상 그래요. 모건 스탠리는 뭐 될 때까지 맨날 겨울이라 그러고 맨날 그러한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그 하락은 너무나 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공급 과잉. 근데 사실 공급 과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 주문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뭐 우리가 먼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주문한 만큼만 생산하는데 그게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맞지 않은 게 뭐냐면 MS랑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MS나 그리고 블랙록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더 짓는다. 뭐 이런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 과잉이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공매도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 아마 좀 시장을 좀 누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연에 20% 빠진 경우는 상장 이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년에 총 지금까지 상장 이후에 연에 20%는 지가 한 6번 정도라고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은 반드시 저는 제 가치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사실 추석 연휴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어디서 수혜처를 찾아야 될까 많은 리포트도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반도체의 수급이 바이오 그리고 뭐 자동차 이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인하 이후에 현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 이외에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리 인하 후에 우리가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금리 인하 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섹터
제가 네 섹터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실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 이후 현 시점에서 앞으로 증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도중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증시를 봤을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방송 도중에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1위부터 10위 역시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지지 않고요. 네. 오늘 장에서 뭐 바이오주들도 많고 전력기기, 뭐 고려아연 뭐 이슈가 있었죠. 네네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주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했으니까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사실 11%까지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아찔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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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SK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좀 역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고점과 저점을 찍는 7월 중순, 7월 초와 7월 중순 사이에 그 수급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바이오 쪽으로 가는 거 일부 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의 그러한 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조금은 과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난 올해 2월 정도 가격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오늘은 좀 바닥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는 일단은 코스피에 대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뒷받침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저는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여기서 더 빠지겠지, 뭐 한 10만 원, 또 12만 원 깨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대부분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거진 반토막 내면서 오늘 장에서 저점 기준으로 11%까지 급락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과연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하락은 과도했다. 바닥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 주가를 저가 메리트에 있는 구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가 메리트의 구간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시장은 바뀌기 때문에 장중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저점 잡으면서 이런 종목들 함께 헤쳐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잠깐 주가를 다 보면요. 이 고점을 찍었던 게 7월 11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등하는 시기가 한 7월 3, 4일 정도. 그러니까는 이 수급이 좀 역전이 되면서 좀 바뀌는 그러니까 섹터가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이었죠. 저는 그래서 뭐 반도체가 아예
뭐 정말로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어떤 섹터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뭐 크게 뭐 안전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5만 원 기록 오늘 최고가 기록하면서 역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런데요, 이거 잘 보시면요, 2020년부터 거의 5년 동안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서야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주도주 성격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기에 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CDMO나 뭐 CRO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덧붙여지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바이오가 좀 당분간은 주도주 성격으로 가져갈 그런 지위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연말 뭐 계속해서 그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 계속 차익 실현도 좀 하시면서 가야지만 좀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100만 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인데요.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주도 섹터가 변화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이오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장을 굉장히 뚫어지게 봤어요. 도대체 어떠한 섹터들이 반등을 하는지 그럽니다. 어떠한 섹터가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거기서 오늘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전력, 변압기 이쪽 섹터였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고점 대비 그렇게 이제는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15% 정도 하락한 구간인데, 저는 이제 요 구간은 좀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MS와 뭐 블랙록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그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금, 뭐 펀드 조성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AI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에 1년 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어떤 그 휴식 기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결코 이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특히 이 전력 변압기 이 섹터는요. 비단 AI뿐만이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 노후 이런 교체 수요까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2030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만약에 내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뭐 기다리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전력기기 섹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5% 하락한 이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MS와 블랙롤 관련된 이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재생, 전력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전선 교체 시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더 볼만한 이슈다라고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동 가능하십니다. 문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 영어로 된 주소 문자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 함께 클릭하고 들어오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내내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 과연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 오늘 또 저희가 50분 내내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5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도 나눠보고 그리고 네. 또 시장에 대한 이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게 장중 대응이잖아요. 네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약 이틀간 오전 8시 50분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그리고 그때 오늘 그 당일 주도 섹터 그리고 뭐 전일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내가 정말로 돈 벌고 싶다, 수익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와 금융투자 분석사 사실 요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고요. 이건 애널리스트 자격증인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자격증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에서의 어떤 그 경험들은 다양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방송할 내용 체크를 해보면요. 자, 오늘 산일전기, 코리아 FT 이 두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체크를 해드리고 이제 금리 인하 후에 강세 섹터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자, 이 산일전기는 어떤 섹터입니까? 바로 변압기 섹터였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벌써 바닥에서부터 벌써 한 4, 50% 정도 지금 반등을 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이었지만 최근에 이 산일전기가 좀 하락했던 이 구간은 바로 이제 오버행 이슈.
자, 이 많은 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뭐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종목, IPO 종목이죠. IPO에는요, 대개의 경우 어떤 그 VC나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투자한 사람들이 첫날부터 다 팔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1개월 동안은 팔지 마, 혹은 3개월 동안은 팔지 마, 막 이런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1개월 락업 물량, 1개월 동안 팔지 말아야 될 물량이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한 달 이후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했고 그 물량이 소화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물론 이제 3개월 후에 기관 투자자들 또 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이 종목에 IPO 했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왜냐? 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3개월 락업을 걸고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요 6만 원대 가서도 팔지 않았던 물량을 저는 정말 신고가까지 다시 기록하면서 이때 저는 더 올라오면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전기 만약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변압기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종목, 이 종목들이 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자동차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불로 자동차를 사시는 분은 많지가 않잖아요. 물론 현금 주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뭐 할부 금융을 끼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인하돼서 이러한 그 할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차를 살 때 할부를 하더라도 이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난 2020년도 때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냐? 그때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차, 그리고 전기차, 혹은 뭐 다양한 그러한 그 럭셔리 카들도 많이 판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에서 강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8월 5일 이때도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어찌 보시면 8월 이후 요 반등을 하고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차트 일봉을 보면요, 저는 이 추세를 많이 봅니다. 왜 제가 추세를 보냐면 이 추세에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하락을 하면은 뭐 거기에서 뭐 선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방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한 8% 상승하고 9% 빠지고, 그리고 14% 상승하고 8% 빠지고, 지금 보시면 8에서 하락하는 부분은요, 대부분 8에서 7에서 8% 정도, 한 9% 정도, 요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작은 봉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빠질 때 이게 지금 많이 많아 보이지만 이것도 약 6에서 한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요, 어떠한 그 하락하는 부분을 보여줄 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6에서 8, 많아야 10% 정도인데 최근에 하락한 부분은요, 이 구간이 무려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도했었고, 그리고 과도했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균치적으로
평균치적으로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4% 정도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2,600 이상에서는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더 무게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는 구간에서는요. 대부분 특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됐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적인 이러한 금리 인하에서는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안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기 큰 하락을 보시면 대부분 여기서 마이너스 20%,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한 10%,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한 20에서 25 사이 구간에서 멈추고요. 이 구간도 12% 정도 하락하고 반등한다. 그래서는 지금은 시장은 반등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강세 섹터 말씀드리면 전선, 전력 설비, 조선, 바이오, 자동차 요 네 섹터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ETF로 말씀을 드리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게 21선인데요. 21선을 오늘 이렇게 이쁘게 그 끝까지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동안 7월 달쯤에 고점을 보인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섹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보여주고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AI 쪽의 설비 투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로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한 SOL 조선 탑3 플러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ETF가요. ETF는 하나의 종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모아둔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균값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 순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SOL 조선 탑3 플러스를 보시면 오늘 21선을 정말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미 상승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3일 그 당시에도요.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히든 종목도 조선주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왜 이 조선 섹터를 좀 좋게 보고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가지고 왔냐면 좀 매매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단타 하시기도 좀 그러하신 분들을 저는 이제 히든 종목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조선 섹터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ETF를 보더라도 일단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왔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도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군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기존의 코덱스 쪽에서는 패시브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좀 시가총액으로 했겠지만 이 액티브는요. 정말 좋은 종목들 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로 다
시가총액별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거의 이제 뭐 신고가 그 근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코덱스 자동차 쪽에서는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하지만 이제 이거 밸류업도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 9월 30일 날 들어가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은 섹터가 또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그러니까 코덱스 자동차, 즉 자동차, 조선, 바이오, 전력, 설비 요 네 섹터를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될 어떤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히든 종목들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보다 우리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되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섹터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는 전력, 바이오, 조선, 자동차를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섹터도 너무 광범위하고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요. 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상승할 만한 종목들 꼭 한번 포트 안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에 대한 전략, 이 매매 기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법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 황금봉 기법인데요. 사실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스윙 종목이나 좀 장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것만 또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공 확률이 높은 단타 매매 기법이 황금봉, 즉 더블 황금봉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황금봉 기법 관련해서는 뭐 수식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나 정말 우리나라 시장 단타 기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황금봉 기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첫 번째 황금봉을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에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봉 뜨면 그것만 찾고 그리고 찾은 이후에 두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만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정말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황금봉 기법의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황금봉을 여기서 발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봉의 중심선에서 매수 가격을 도출하고 그 가격군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상승하는, 그리고 내가 뭐 3%, 5%든지 여러분들이 매수 구간에 자동적으로 매도 구간에 주문만 하면은 뭐 체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황금봉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황금봉 이거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HTS 그리고 MTS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활용 부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자,
퓨런티어 저희가 매매를 했는데요. 사실 퓨런티어는 이 최근 체결된 이후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난 이후에 올라오면서 체결이 됐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날 무조건 당일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종목을 홀딩해야지 무조건 이거 샀는데 체결 안 됐다 그래서 계속 홀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봉과 두 번째 황금봉에서 19,510원에 했다가 오늘 구글과 또 일단 로보택시나 뭐 이런 부분들 뉴스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율주행하면서 오늘 최고가까지 갔는데 오늘 한 1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한 5% 내에서 일단 끊어내면서 이 종목 수익권으로 나왔고요. 자,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핑거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황금봉과 두 번째 황금봉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두 번째 황금봉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법 내에서는 이 두 번째 황금봉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좀 기다렸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저만의 어떤 그 종목을 보던 그러한 그 눈에 따라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저희가 체크된 이후로 한 13%까지 올랐는데 저희는 한 5% 정도 내에서 깔끔하게 수익권으로 나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종목을 보는 눈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는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종목도 필요하고 종목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IMBDX. 자, 이거는 좀 하나의 팁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봉과 두 번째 황금봉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가 될 때는요. 물론 100%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7, 80% 이상이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매물 소화가 일어나면서 이 구간을 깨지 않을 때 그때 대부분 급등이 나오고요. 사실 저희는 이 구간 못 봤어요. 이 구간을 못 보고 두 번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진입해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 구간도 한 5%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5분 이내에 저희가 한 5% 이상 먹어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 보시면 단타로서 여러분들이 한 3에서 5%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IMBDX에서 그러한 성과를 거뒀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최고가까지 갔으면 물론 13% 정도인데 한 반만 수익 난다라고 해도 한 6% 이상. 즉 우리는요 항상 그 당일에 주도주에서 저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크게 나온다.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샤페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그런데 와, 잘 보세요. 첫 번째 황금봉, 두 번째 황금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못하죠. 왜냐? 우리의 구간은 이 구간인데 지금 딱 보면 한번 공략해서 한 번 수익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데 이 구간 바로 중심선의 가격을 터치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물론 이 구간이 한 4% 정도 나오는 구간인데 물론 이제 내일 갭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3% 내에서 자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이 상한가가 20% 이상의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한가 가격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 황금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상한가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도주 매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봉 나오고 두 번째 황금봉 15,730원에서 이게 지금 짧아 보이지만 5분봉이기 때문에 15분 동안 바로 15분 동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11% 정도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황금봉이 나오는 뭐 검색식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찾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요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야 이거 정말 나도 이러한 종목 오늘 나도 매매하고 싶었는데 좀 힘들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타 매매 기법인 황금복 기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나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순서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군들은 좀 스윙이나 뭐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신조성가가 분기별 에너지선이 단위당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에너지선 단위당 가격도 그러니까 판매되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2026년까지 이게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NG선 20척이 5.8조인데요. 또 다른 선도 또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좋은데 주가만 낙폭과대.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모든 내용들은 좋은데 주가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접근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내일 시초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손절보다는 뭐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할 것 같아요. 자, 일봉 보시면 지금 21선에서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소울 조선 탑3 ETF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도 지금 보시면 5일선 위로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추세는 아직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지금 조선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바닥 근처입니다. 2007년, 2013년 이 근처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500원. 그런데 슈퍼 사이클은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초가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주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